여러분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첫 번째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모두 준비해주세요. 우선 이번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분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모두 3학년 때 배운 분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작년에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수학 익힘책 5쪽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를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책을 해결한 후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모두 해결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분수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며 수학 익힘책 5쪽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수란 무엇인가요? 맞아요. 분수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전체를 똑같이 몇 묶음으로 나눈 것 또는 이를 똑같이 나눈 것 중 부분의 묶음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수였어요. 이런 분수는 전체 묶음수를 나타내는 분모, 그리고 부분의 묶음수를 나타내는 분자로 나타내지요. 그러면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분모와 분자는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네, 분모는 아래쪽에, 분자는 위쪽에 써야 합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분수만큼 색칠해 보세요. 먼저 5분의 3을 봅시다. 5분의 3은 전체를 5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를 5개로 나눈 것 중 작은 칸 3개를 칠해주면 되겠죠? 다음 6분의 8을 봅시다. 6분의 8은 하나를 6개로 나눈 것이 8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를 6개로 나눈 것 6개를 칠하고 오른쪽에서 남은 2개를 더 색칠해주면 됩니다. 아래의 1과 7분의 5를 볼까요? 1과 7분의 5는 말 그대로 1이 있고 7분의 5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만큼을 색칠해준 후 하나를 7개로 나눈 것 중에 5개를 색칠해 주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먼저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하나요? 네, 1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 2개를 의미하므로 3분의 1을 적어야 합니다. 다음 빈칸에는 1과 2를 3으로 나눈 것 중 2개인 3분의 1을 함께 적어야겠네요. 즉, 1과 3분의 2가 됩니다. 또는 1을 3개로 나눈 것이 총 5개가 있으므로 3분의 5라고도 적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 빈칸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네, 3과 2를 3으로 나눈 것 중 하나인 3분의 1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3과 3분의 1이 되겠네요. 또는 1을 3개로 나눈 것이 10개 있으니 3분의 10이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분수의 종류에 대해 떠올려 볼까요? 분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해 볼까요? 네,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가 있었습니다. 진분수란 무엇인가요? 네,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말합니다. 이때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부른다고도 했었죠? 다음으로 가분수는 무엇인가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분자가 분모와 같으면 1과 같습니다. 그리고 1, 2, 3 같은 수를 자연수라고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대분수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의 수직선을 다시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선 능금에 분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때 무엇이 진분수인가요? 네, 3분의 1과 3분의 2가 진분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가분수이죠? 네, 3분의 3부터 3분의 12까지
위의 수들은 가분수입니다. 1, 2, 3, 4는 자연수이고 아래에 있는 1과 3분의 1, 1과 3분의 2 등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분수랍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봅시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큼은 자연수로 나타낸 후 나머지 부분은 진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조금 쉽게 바꾸려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자연수가 되고 나머지가 진분수의 분자가 되게끔 적어주면 된답니다. 이때 분모는 바뀌면 안 되겠죠? 아래에 있는 4분의 21의 경우 21을 4로 나누면 몫은 5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수 부분은 나눗셈의 몫인 5, 진분수 부분은 4분의 1이 된답니다. 그래서 답은 5와 4분의 1이 됩니다.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볼까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네, 먼저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을 분수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그리고 단위 분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과 5분의 4의 경우 3은 5분의 1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분자에 있는 15는 자연수 3과 분모 5를 곱한 값입니다. 이처럼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에는 진분수의 분모를 그대로 쓰고 분자에는 자연수와 분모를 곱한 값을 적어주면 된답니다. 3은 5분의 1이 15개이고 남은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이므로 5분의 1은 모두 19개입니다. 따라서 3과 5분의 4는 5분의 19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도 볼까요? 1과 15의 3을 가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1은 15분의 15와 같지요? 분모는 진분수의 분모랑 똑같이 쓰고 자연수인 1과 분모 15를 곱한 15를 분자에 적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5분의 15는 15분의 1이 15개이고 15분의 3은 15분의 1이 3개 있는 것이므로 15분의 1은 모두 18개입니다. 따라서 15분의 18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가분수와 대분수를 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 틈틈이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분수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까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나 가분수의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네, 분자가 더 큰 분수가 더 큽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는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하나요? 맞아요. 먼저 자연수를 비교해서 자연수가 더 큰 분수가 더 큽니다. 이때 자연수가 같다면 진분수 부분을 비교해서 분자가 더 큰 분수가 더 크답니다. 다음으로 분모가 같은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두 분수 모두 가분수로 또는 두 분수 모두 대분수로 나타내어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두 분수를 나타낸 후 크기를 비교하면 된답니다. 그럼 아래의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앞에 두 문제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5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5를 2로 나누어 주면 몫은 2,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5는 2와 2분의 1이 되겠네요. 2와 2분의 1, 1과 2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연수가 더 큰 2와 2분의 1이 더 큽니다. 다음으로 12분의 23과 2와 12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12분의 23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23 나누기 11을 하면 몫은 1, 나머지는 11이므로 1과 12분의 11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의 크기가 더 큰 2와 12분의 1이 더 크겠네요. 다음 문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7분의 4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1은 7분의 7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요. 7분의 7에는 7분의 1이 7개 있고
7분의 4에는 7분의 1이 4개 있으므로 7분의 1은 모두 11개 있습니다. 따라서 1과 7분의 4는 7분의 1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1과 7분의 4와 7분의 11은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해결해 봅시다. 4는 가분수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네, 분모가 같은 가분수로 바꾸어 주어야 하니 분모는 6, 그리고 분자에는 자연수인 4와 분모인 6을 곱한 24를 적습니다. 따라서 4는 6분의 2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분자의 크기가 더 큰 6분의 25가 더 크니 동그라미 안에는 이렇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한 방법과 선생님의 방법을 비교해보며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학 익힘 책을 해결하는 동안 분수에 대해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랐나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네요. 수학책 8쪽과 9쪽을 펼쳐봅시다.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림 속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들을 말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유리창을 꾸미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맛있는 초콜릿을 나누어 먹고 있네요. 그쪽 위의 그림에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생각하며 친구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있네요. 그림 속 친구들은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그림 속 친구들처럼 힘들 때는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과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고 물건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친구가 사이 좋은 친구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이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요? 그쪽 메모에 빈칸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모두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다시 수학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8쪽과 9쪽의 그림들은 분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분수를 이용하여 그림에 알맞은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두 친구가 꾸민 유리창이 전체의 4분의 3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머지 3개의 그림에 알맞게 분수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꾸며보고 그림 주변에 한 줄로 적어보도록 합니다. 모두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보았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네, 함께 꾸민 유리창은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리에 사용된 재료도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선물을 포장하고 남은 리본 또는 친구에게 나눠주고 남은 초콜릿을 나타낼 때에는 뺄셈을 사용해야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꾸민 이야기처럼 분수가 사용된 상황이라면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1단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방법 그리고 뺄셈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배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분수에 대해 복습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보며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